네. 사실 저번 발표를 할 때 메타용고 자동화 이런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그걸 뭐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데이터 뭐 구조나 아니면 테이블 데이터 사실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도 저번 주부터 계속 이슈였었었고 뭐 지금 시점에 저희가 볼 때 가장 그건 좀 해결을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제 데이터 수가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다른 뭐 비전 뭐, 뭐 엑스레이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, CT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런 거는 사실 그 뭐 비전 랩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어차피 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하면서 다 이제 데이터가 많고 더 그 모집단을 이제 대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뭐 어차피 나아갈 방향 자체가 좀 굉장히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테이블 데이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 그 진단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진단 말고 좀 프레딕션을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건 약간 이제 그 절대적인 데이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써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모달리티랑 잘 합쳐볼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리뷰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챗GPT가 나오기 전에 나온 논문이에요. 그래가지고 사실 막 LLM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게 이제 모든 연구자가 막 동의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좀 알고는 있었겠지만 어 아무튼 그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도 그 나온 지 막 엄청나게 오래되진 않았던 그냥 그 정도의 시대상이다라고 알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그 1월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테이블 데이터를 우리가 트랜스포머에 합치려고 하면은 멀티모달을 하기 위해서 합치려고 할 때 결국 이 인베딩이란 게 있어야지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데 그 인베딩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보통은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많이 주고 사실 제 연구도 이제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주는 편이긴 하지만 어 이제 좀 다르게 준 논문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헬리온의 2024년에 나왔던 논문이었고 똑같이 미믹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좀 자세히 읽어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사실 측정하는 게 다 다르고, 그러면 이게 뭐 랩 데이터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 사실 EMR의 그 기록 같은 것도 다 시간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넣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좀 인베딩을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었고 그래서 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간이랑 이제 어떤 그 페이션 데모그래픽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정보랑 그다음에 시간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뭐 CLP 이런 거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아니면 어떤 랩을 측정했고 이런 거라서 뭐 어떤 항목 그리고 값이 얼마 그리고 그 값도 그냥 이제 무작정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인 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포지션을 인베딩 하던 때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은 이제 인베딩이었었죠. 제가 사실 지금까지 본 메디컬 프레딕션 모델 중에서도 그 테이블 데이터를 가장 열심히 인베딩을 만들었던 논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 테이블 데이터를 그러면 트랜스포머로 넣을 때 그냥 테이블 데이터 그 자체를 단어로 생각을 하면 안 되나? 그 월드 투 팩 그거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이거랑 차이가 없어져요. 그 USMLE 뭐 질문들 이런 것처럼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. 이제 어떤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었고 어떤 랩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그냥 자연어로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 월투백을 단순하게 이용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거랑 그냥 똑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막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게 나온 지도 꽤 됐고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그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뭐 프레딕션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뭐 리스폰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서바이벌을 예측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그냥 단순히 바꾸는 거는 그렇게 예측 정확도를 높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직관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많으면 좋지만 이제 그렇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이거 말고도 그 다른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.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정보량을 로스가 없이 할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WBC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그 이제 그 피를 뽑아가지고 그 샘플에서 이제 WBC 카운트를 이제 그 매뉴얼로도 세고 또 기계로도 세고 하는 건데 사실 그 기계
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WPC 카운트라는 숫자는 있지만 그거는 어떤 그 이미지에서 뽑은 그냥 피처일 뿐인 거고 사실 이제 그 더 많은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이미지인데 이제 그 이미지들을 좀 많이 그 정보량들을 좀 많이 줄인 거죠.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비유엔이나 크레아틴 이런 걸 측정한다고 했을 때도 정확히 저도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혈액을 분석하는 기계에서 뭐 정기적인 시그널이 오겠죠. 그러면 그 시그널을 보고 이 값이 얼마다라고 뭐 18이다 아니면 1.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전체 시그널을 그냥 하나의 뭐 1.1 아니면 18 이런 하나의 밸류로 굉장히 컨사이즈하게 나타낸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정보량이 좀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꺼이 정보량을 늘려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그널을 전체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? 뭐 이런 논의들도 좀 뭐 이런저런 그 공학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기는 어려워가지고 관뒀었고. 뭐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그 저희 톡방에서 뭐 이 니감 샤 교수님이 뭐 네이버에 와서 강연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좀 들었었는데 거기서도 좀 그 데이터의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었고 좀 데이터가 특히 이제 뭐 보통 뭐 CT 진단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딱 하나의 타임 포인트만 놓고 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CT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병변이 나왔으니까 CT를 찍은 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병변이 나왔을 때 사실 그 6개월 전에 엑스레이로 또 비교를 해봐서 이제 이 사람의 베이스라인은 이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새로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실은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게 클리니컬 리즈닝인데 이제 딱 이미지 한 장만 주고 이 사람은 런캔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정보량의 로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, 이분은. 그래가지고,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잘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, 이제 뭐 이때 2021년이었으니까, 그 트랜스포머보다는 이제 뭐 랭귀지 모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, 사실 이제 읽어보면은 그냥, 이건 트랜스포머를 쓴 건 아니에요. 트랜스포머를 쓴 건 아니고, 읽어보면은 어쨌든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랭귀지 모델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론으로 했다. 이런 그 데이터를 인베딩을 하고 또 분석을 할 때도 그 GRU를 이용해 가지고 랭귀지 모델에 사용된 GRU 모델을 이용해서 최종 프레딕션을 했을 때 이제 하나의 타임 프레임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프레딕션 성능이 좋았다 이런 모델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간단히 나온 그래피컬 앱스트랙트 설명을 보면은 이제 원래 저희가 어떤 임상에서 프레딕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보통은 뭐 어떤 피처가 있다 아니면 랩 수치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고전적인 머신러닝으로 하든 아니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측을 시키든 이런 방법이 있었었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좀 모델 자체가 단순하기도 하고 정보의 로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그레션 모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복잡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좀 취약하게 하겠지만 데이터들을 많이 넣어주면은 그런 게 좀 극복이 된다고 봤었었던 거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에선 데이터셋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로버스트하게 항상 좋은 성능을 내지는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었었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2021년 기준이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것도 그 데이터 양이 좀 많이 로스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이 벡터를 만들어 주면서 그 정보의 로스가 이미 많이 생긴 상태이고 그 시간과 정보 같은 게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이 클리니컬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웨이스를 이용한 트랜스퍼 러닝으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이 웨이트를 다시 쓴 다음에 거기서 예측을 시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또 여기서 그거는 이제 뒤쪽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어떤 연구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테이블 데이터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다른 논문들에서도 많이 했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월드 투 벡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진짜 단순히 이제 벡터로 만든다.
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히 이제 그 단어 자체로 그걸 본 거죠.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인베딩을 준 다음에 이제 그걸로 분석을 했던 경우도 있었었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다른 방법들도 있었고, 이제 그런 그 representation 벡터를 만드는 시도를 했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성능을 상승시키지 못했어요. 이제 뭐 데이터의 구조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, 당연히 이제 엔수도 많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,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그 CLM BR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 트레이닝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했습니다. 일단은 이거를 그 첫 번째는 다 원핫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진단명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면 어떤 랩이 뭐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면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긴 그 테이블 원핫 벡터의 테이블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인베딩으로 바꿔주는 행렬을 곱해가지고 아마 뭐 100개 정도의 길이를 가진 그 벡터로 바꿉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벡터 인베딩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인베딩을 그 민풀링 그러니까 그냥 진짜 평균을 낸 거예요. 근데 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GPU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하루 단위로 평균을 내 가지고 봤었었는데 뭐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그 시간 단위를 줄여보자라든가 아니면 이벤트 레벨로 가보자 이런 논의들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논문 같은 건 2021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GPU가 부족해가지고 그 하루 단위로 그 인베딩을 다 평균을 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보를 조금 더 컨사이스하게 만들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좀 하루 단위로 좀 더 어 이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그 마지막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뭐 그 하루 단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도 그 이게 좀 더 적은 타임 프레임이 돼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. 그래서 네, 그래서 이제 이런 민 풀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똑같이 하루가 이제 뭐 100개 정도 길이를 가진 벡터 하나로 변환이 되는 거겠죠.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루에 벡터가 하나씩 나오고 그것들을 GRU 그 RNN 모델의 일종인데 이제 LSTM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GRU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보통 저희가 어떤 랭귀지 모델을 돌리면은 그 가장 먼저 하는 태스크 중에 하나가 뭐 단어 앞에 10개의 단어를 줬을 때 11번째 단어가 뭐가 나올지 프레딕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몇 개의 데이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그 앞에 몇 개의 데이에 대한 그 인베딩 벡터를 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10개를 줬다고 하면 이제 11번째 날에는 그 인베딩 벡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역산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뭐 다음 날을 예측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뭐 1년 후에 이벤트를 예측한다 이런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또 여기서는 신기하게 보였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랭귀지 모델의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올려준 샘플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입원 환자가 아니라 외래라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그 타임 프레임의 간격이 하루는 아니기는 한데 이제 외래 같은 경우에 사실 하루를 단위로 합치면 더 좋긴 하겠죠. 그래서 뭐 5월 1일에 뭐 이런 진단이 있었고 뭐 이런 랩 결과가 나왔다. 그래서 이 진단에 대한 벡터를 만들고 그 랩에 대한 벡터를 만들고 그거를 평균을 낸 거죠. 그다음에 8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뭐 진단이 나왔고 뭐 어떤 술기를 했고 어떤 약을 줬다.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그 또 D2라는 벡터를 만들고 또 D3도 마찬가지로 만들어가지고 D1, D2, D3를 이제 D1이 하나의 단어, D2가 하나의 단어, D3가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이제 넣어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D4에는 무엇이 나올까?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그 환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자 수가 적을 때도 되게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 특히 이제 ICU 트랜스퍼 같은 경우엔 이제 입원 환자에서 이 사람이 ICU를 갈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방법론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었던 거죠.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AURC가 막 엄청나게 지금 나오는 모델처럼 엄청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0.8은 넘는 그 AORC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도 환자 수가 똑같을 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. 물론 이제 뭐 그 헤모글로빈 A1C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모델들이랑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그 N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정확도도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이때 나올 수 있는 모델 치고는 이제 좀 좀 가장 잘 나온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결과도 좋게 나왔다는 거고. 그래서
결국에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이런 템포럴 스트럭처를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이제 여기선 GRU를 했지만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도 다 그 템포럴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고 다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데이 1, 데이 2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었을 때 더 모델이 좋아지고 더 애큐러시가 높아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진단 하나를 그 월투 백으로 그냥 그 원래 쓰던 임베딩 방법을 썼다가는 그렇게 성능이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직접 임베딩을 직접 이제 임베딩 할 수 있는 행렬을 곱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하나의 임베딩 그 하나의 벡터로 바꿔준 다음에 그거를 날마다 평균을 냈더니 조금 더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약간 여기서 트레이닝을 할 때 방식이 결국 이제 이 안에서 데이터들을 뭐 가리고 트레이닝하는 셀프 슈퍼비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조금 파운데이션 모델의 early form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. 이땐 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많이 나오던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그 타임 레졸루션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. 이제 입원 그 외래 같은 경우에는 하루마다 하나씩 나와도 상관이 없겠지만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에 따라 아니면 분에 따라 특히 이제 IC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니터링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10분 주기로 해가지고 평균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파인 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그 GPU가 더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려는 시도가 그 타이머라는 이분의 다음 논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이벤트 하나마다 벡터 하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날마다 평균을 낸다 이런 건 사실 그냥 그 부족한 기술력에 대한 뭐 중간적인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벤트 하나당 그 벡터가 하나가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좀 가장 적합할 것 같다. 근데 그거가 뭐 단순히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그 원화 벡터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거에다가 그 변환 행렬을 곱해가지고 임베딩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테이블 데이터밖에 못 넣긴 했지만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 멀티모달이라는 게 또 많이 있진 않았으니까 또 그런 논의는 안 했겠지만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줘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트랜스포머로 합치기가 더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. 그래가지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이제 이미지 텍스트를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훨씬 더 이제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멀티모달 인풋에 조금 더 최적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을 했던 게 원래 발표를 같이 하려고 했던 그 란셋에서 제시한 그 폴사이트라는 모델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GRU를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해도 되는 트랜스포머를 많이 사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머로 한꺼번에 분석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논문이라서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좀 이거는 근데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이거는 좀 너무 아웃데이티드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뭐 인베딩을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랭귀지 모델에서 하듯이 그 1에서부터 t까지 줬을 때 t 플러스 1을 프레딕션 하는 그런 어 이제 그런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테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임베딩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되게 논문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도 없고 또 저희가 몇 케이스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도 또 방법이 달라질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최대한 뭐 다양하게 어떤 구조로 데이터를 쌓는지를 봐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항상 그 측정한 시간에 반영하는 그 뭐 임베딩에 반영을 하든 아니면 벡터에다가 반영을 하든 해가지고 시간을 반영하는 형태로 했으면 뭐 좋겠다 이런 점입니다.